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공연 음악,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 음악을 작곡하고 있는 음악 감독이자 작곡가, 보컬 디렉터로 17년째 활동하고 있는 허윤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대 이름은 장미라는 영화를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한중 합작 영화 대역전, 그리고 시소, 그리고 하이힐,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인천 아시안 게임, 뮤지컬 디셈버, 카라 도쿄돔 콘서트, 그리고 가수는 레인보우, 카라, WS501, 샤이니 등 여러 가수들과 작업을 해왔습니다. 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신업이나 콘티를 미리 받아서 장면 장면을 상상하면서 곡 스케치를 미리 해두는 편이고요. 편집본이 여러 버전별로 다 도착할 때마다 곡에 살을 붙여서 작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항상 최종 마감 시간에 쫓겨서 작업실에서 쪽잠을 자거나 아니면 2, 3일에 한 번꼴로 잠을 자면서 작업을 하는 게 늘상 벌어지곤 합니다. 곡 작업이 다 되고 영상의 폴리와 함께 믹스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 작업이 끝날 때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요상한 감정이 들기도 하죠.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의 음악의 역할이 영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전달되어주지 못하는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요. 공연 연출 음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악보다는 조명이라든가 무대 연출이라든가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효과에서 뒤로 좀 물러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파트 장님들과 상의를 많이 해서 최대한 음악이 도드라지지 않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게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보고 나서예요. 시각으로다가. 그때 그 쇼크와 온몸에 흘렀던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음악을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이 곡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살을 붙여서 어떤 사운드로 작업을 하면 안무를 붙였을 때 훨씬 더 멋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하면서 항상 곡을 씁니다. 물론 제가 작업한 곡이 남자친구들이 부를지 여자친구들이 부를지 전혀 알 수는 없고, 그리고 더더욱이 타이틀곡이 될지 안 될지도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업을 하는 내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 이 노래를 부를 친구들이 무대에서 멋있게 춤을 추는, 화려한 조명에 감쌀 때 무대에서 멋있게 춤을 추고 가장 이 친구들이 빛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곡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사운드로 접근을 해야지 이 친구들이 춤을 출 때 좀 더 몸으로 춤을 추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 연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음악을 듣고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상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준으로다가 곡 작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나임을 들키지 말자, 허윤호님을 음악에 내색을 하지 말자, 그게 가장 큰 목표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영화가 제 이야기가 아니듯이 제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게 아닐 것처럼 당연히 그 성격에 맞는, 영화의 성격에 맞는, 혹은 아이돌의 성격에 맞는, 공연의 성격에 맞는 음악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이거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때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 약간 내 음악 같지가 않은데? 라고 하면 뭔가 거기서 오는 또 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워크 라이프 앤 밸런스 기준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진리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해줘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흔히들 얘기하는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실력이 암만 뛰어나다고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실력이 조금은 모자라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운이라는 것도 준비되어 있는 자가 그걸 잡았을 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올 수도 있고 그조차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자기 건강까지 헤쳐가시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성공에 대한 욕망의 결정체로 살아갈 시절이 있었어요. 스포츠나 뭐 다른 게임이나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있었던 적도 별로 없었고, 오로지 그냥 음악 작업 하나? 그게 가장 재밌는 놀이였고, 그리고 그게 일이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성공과 금전적인 성공, 어떤 그 욕망의 결정체였던 시절에 성공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세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약간 좀 극한으로 몰아가는 그런 방식의 작업을 굉장히 고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희 지금 둘째가 이제 우리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녀석 돌잔치 때도 급하게 밥만 먹고 다시 또 녹음을 하러 강남에 있는 녹음실로 이제 불이 나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 녀석 돌잔치 사진을 보면 제 표정 자체가 일단 되게 불안해하는 그 표정이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친한 고등학교 때 친구 녀석이 먼저 세상을 뜬 소식을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말로 제 옆에 앉아있던 짝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냥 뭔가 되게 화살같이 시간을 보내오며 주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잊고 지냈고, 그런 거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것들 잃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뭐 스트레스라든가 압박감, 뭐 더더군다나 이제 뭐 물론 지금 남들이 알만한 커리어라든가 뭐 아직까지도 음악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들에 대한 어떤 압박, 그런 것들이 이제 가까운 지인들 주변의 어떤 그런 죽음이라는 그걸로 아마 번아웃의 스트레스 트리거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번아웃을 겪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그전에는 곡을 좀 기계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곡 쓰는 거에 대한,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한 조금 원론적인 접근, 원론적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렇게 막 날뛰면서 작업을 할 때와 지금 고민을 많이 해가며 뭐 책도 좀 읽어가고 자양분을 좀 축적해 놓은 다음에 써내려가는 그런 방식이 재미는 조금 옅어진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근데 오히려 일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명해지고 어른스러워졌다고 스스로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암만 제가 뭐 일이 바쁘고 아침에 퇴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들과 항상 아침 식사를 같이 해야만 한다라는 룰을 스스로 좀 정해서 아침에는 모두 웃는 얼굴로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런 규칙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번아웃이 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음악을 막 반응이 없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짝사랑이 아닌 그냥 음악 그 자체, 내 일, 내가 사랑해서 시작한 그 일, 결과에 상관없이 진지하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철칙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업하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나의 피로들을
절대 작업물에 드러나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청자로 또 느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여기고 있거든요. 혼자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 굉장히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주변 근처에 있는 탄천이라든가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좀 스스로의 어떤 심신에 대한 감정을 좀 많이 추스리는 편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 특성상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 집중도나 마음의 안정을 중점으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업무와 휴식 뭐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요. 집중도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조명 색깔에는 꽤나 신경을 쓴 편입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을 위주로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빛을 내려고 많이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밖에 위치한 응접실 같은 경우는 뭐 저에게 있어서는 뭐 미팅 장소이기도 하고 휴식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락함, 뭐 편안함, 뭐 이런 위주로 꾸미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악기는 무구사에서 나온 그 서브스퀀트 37이라는 신디사이저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소리를 만들고 이리저리 방향성을 찾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영감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 정말로 이 신디사이저 소리 하나 만든 걸로 인해서 3분 40초짜리 곡을 만들 수 있는 그 영감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악기를 지금 가장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발상 전환으로 인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라는 게 결국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영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곡을 쓰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정말로 굉장한 악기이고 저한테는 지금 꼭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악기입니다. 그 제 삶에서 일이란 건, 그 음악은 곧 나를 굉장히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정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뭐 가끔은 얄밉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음악 자체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외심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하는 내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삶은 욕망의 결정체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뭐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뭐 부모가 된 이후에도 꽤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기관차처럼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고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남은 거는 결국에 망가진 건강, 신체, 그리고 번아웃밖에 없더라고요. 몇 개월의 시간을 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괴로웠던 시간 속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분명 그 시간이 있었기에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됐기도 했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 중요함, 삶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깨닫게 해주는 뭐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누군가는 뭐 저보다 좀 더 멘탈이 강하고 혹은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지구력을 더 발휘할 수 있어서 좀 더 버티고 노력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뭐 혹은 그 성공을 지금 이미 거머쥐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도 이미 중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뭐 아직 노년은 아니니까 젊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으니 젊음을 그런 식으로 허비하고 싶지도 않고 좀 더 가족들과 주변의 내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젊을 때 체력이 좋을 때 좋은 추억도 좀 많이 남기고 좋은 시간도 좀 많이 갖고 해서 제가 나중에 좀 정말 시간이 좀 흘러서 눈을 감는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저 역시도 행복한 기억들, 추억들을 되게 많이 안고 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세상에 없고 난 다음에도 제 가족들이나 혹은 제 주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 지인들이 저에 대한 행복한 추억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촬영 관계자분들, 뭐 대단하지 않은 이런 얘기들 담아주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꿈을 위해 점진하고 있는 드리머분들, 골방 아티스트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